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성기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국선도 원리를 활용한 국선 기공과 국선 명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국선 기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선 명상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개요 정도만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시간이 나면은 이 상생적 작용과 상극적 작용, 상화적 작용을 통해서 국선도 원리를 활용한 명상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좀 용어가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지금 인재개발원의 비대면 강의의 5번째 영상으로 올라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선 명상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 영상으로는 4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상생적, 상극적, 상화적 이렇게 생소한 용어들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영상부터 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이제 국선도를 조금 수련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정도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위안을 삼아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상생과 상극과 상화에 붙어 있는 이 3, 4, 5 이것은 일수이와 삼목, 사검, 오토 이게 생수와 성수 중에서 생수입니다. 생수의 원리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상생과 상극작용을 이 군화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그 모든 원소를 목화 토금수로 5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화 토 금수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상생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 반대로 돌아가는 것도 상생지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별표로 돌아가는 거, 그 다음 또 반대로 별표, 이거는 상극지간이고요. 그래서 상생은 서로 도와주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화다. 그러면 목이 어머니고, 그 다음에 토가 자식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힘이 있으면 어머니도 힘을 받고 자식도 힘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나를 극하는 성분이 수지요. 화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극을 하는 것이 금이고, 이 2개는 힘을 못 받는다는 거죠. 내가 힘이 세니까. 이렇게 이제 언바란스 되어지는 어떤 그런 원리를 상생, 상극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반을 뚝 갈라서 위에는 상생지간이면 밑에는 상극지간으로서 이렇게 기운을 못 받는 어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잠재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반 갈라서 위에는 표면의식, 밑에는 잠재의식. 그래서 이 상생은 그 연애와 같아서 합이 되어져서 풀어지고, 상극은 춤과 같아 부딪힘으로써 춤과 같아서 한이 된다. 한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천추의 한이 된다 하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천추라고 하는 건 대장의 모열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즉 오장육부에 가서 다 쌓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오장육부에 다 쌓이는 것들은 이 팔다리로 흐르는 경락, 기가 다니는 길 있죠. 글로 더 무겁게 하거나 통증으로 나타나거나 질병으로 이렇게 발병할 그런 개연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렇게 잠재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잘 풀어지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 표면의식에서 너무 잘 되어져서 풀어져서 너무 지나치게 욕심이 또 긴장으로서 유발되어지는 것을 상극으로서 조절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상생과 상극이 작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상생과 상극을 있게 해주는 어떤 기운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숨 쉬어지고 폐가 숨 쉬어지고 심장이 뛰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주에서부터 온다. 즉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상화라고 하거든요. 즉 그 상화 3초와 심포의 작용으로서 우리가
오장육부가 다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오남매가 있다면 기운을 생기를 공급을 해주고 이 오남매로부터 기운은 받지를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상화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군화라고 하는 것은 상생과 상극인데 오장오부가 타 장부들과 기를 주고받으면서 각기 자신만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를 하는 것이 군화적 상생과 상극이고, 이 상화라는 것은 재화로서 오장오부의 개별적 작용을 인체라는 유기체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 조절하여 인체 모든 기관이 최적으로 제어된 하나의 통일된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마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과 인이, 그리고 초월적 사람이라는 이 장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것들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이거부터 일육수, 이칠화, 삼팔목, 일육수와 이칠화의 어떤 균형과 조화로서 튀어나오는 것이 삼팔목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생명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연이라고 했고요. 이것이 이제 인위적으로는 어머니와 딸이 있듯이 딸이 되겠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겠죠. 딸이든 아들이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가족, 그냥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참 망나니와 같고 어떤 야생마와 같은 길들여지지 않은 어떤 그런 기운이라고 보는 거죠. 생명력, 목. 그러면 이것도 따듬어져야 될, 너무 자연적이니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 정보가 입력이 되어지는 것이 색수 상행식으로 입력이 되어지고, 또 외부 정보는 이런 방대로 또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쪽은 너무 목적의식이 결여되어지는 단점이 있고, 오른쪽은 너무 목적의식이 집중되어짐으로써 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적인 어떤 그런 상해, 즉 내부 집중, 외부 집중도 아니었던 것, 중간적인 것을 선택을 해서 연상법을 통해서 집중을 한다고 했듯이, 이것이 이제 사구금, 남자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아가씨의 남자 이성 간에 서로 어떤 만나는 과정들을 보면은, 연애를 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가장 이타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서로 상대방한테 맞춰주고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어떤 가장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이 사랑이죠. 그것이 이제 이 사고금으로서 조절을 해주는, 약간 따듬어지게 되는 어떤 생명력이, 즉 자연적인 것이 인위를 만나서 어떤 중화를 이루게 되는 그것이 이제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복부운동, 척추운동을 동시에 같이 해주고, 또 들숨과 날숨을 이게 그 다음에 연법적, 관법적 집중을 선택해서 해줘야 되고, 조금 복잡한 그런 번잡스러운 그런 것들을 이제 곡선도 단전 행공과 곡선 기공이라는 것으로 했죠. 그러나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전혀 복잡하고 번잡스럽게 하지 않아도,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더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명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곡선도에 이미 내재된 그런 명상적 원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유형들이 어떤 감각적이냐, 사고적이냐, 감정적이냐, 직관적이냐,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반을 또 가르면 육체를 기준으로 갈랐고, 세로로 갈른 것은 정신을 위주로 구분을 했다 그랬죠.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쪽 외부 정보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정보는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구분했을 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눠서 쭉 보면 이 밑에는 자연적인 거고 이 위에는 인위적인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다시 말씀드리면 38목의 생명력이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구금이 어떤 거 남자, 이것이 브레이크 작용하는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 통찰지라고 하는 것, 삼매라고 하는 것은 이 인위적인 것이 배제되어져야지만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관은 감각이 줄어들어야 직관이 드러나고, 삼매에서 나오는 것이 직관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감정은 이 사고 유예가 줄어들어야 감성적이 되어지고 통찰지가 드러난다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통찰지가 드러나고 감성적이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겠죠. 이런 것처럼 인위적인 것이 배제되어짐으로써 이렇게 더 드러나는 것들이 이 밑에 자연적인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또 이제 반대로 이 감각적인 것은 직관이 늘어나면 감각은 줄게 되고요. 또 사고적인 것은 감정이 드러나면 사고적이지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밑에는 사회생활 하는데 큰 그림을 이 직관이라고 하는 거는 통합적으로 본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적이다 하는 것은 어떤 사고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에 치우쳐서 모든 결정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무능력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자연적인 영역이. 그 다음에 반대로 이거는 감각적으로 부분적이거든요. 이 감각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 직관은 전체적인 거라고 그랬죠. 부분적인 거고, 사고는 어떤 결단력,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돼.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이 배제되어지는 거에서 나오는 게 사고고,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서 현실적인 거에서 아주 결정을 잘하고 모든 거에 의해서 이렇게 결단력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편협하게 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은 잘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 있어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은 이 영역이고, 인위적인 영역에 어떤 그런 것들이 사고적이고 감각적인 사람들이고, 어떤 수행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삼매, 통찰지가 있는 사람들인데, 각자 이제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조절할 건가 하는 것을 이제 좀 명상적으로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우리는 일수, 이화, 삼목, 사금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는 통찰지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보면 그 다음에 화는 이렇게 직관 감각이죠. 아주 밝은 것이 감각적이고, 그 다음 목은 어떤 직관적이고, 그 다음에 금은 어떤 사고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육체적으로 정확하게 국성 기공도에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시죠. 밑에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상생입니다. 즉, 서로 살려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인성, 재성, 식상, 관성 이런 것들은 이 명리사주학에서 나오는 용어들인데, 즉 나를 살려주는 것이 인성, 증이라는 거죠. 외부, 즉 직관, 먹여주는 거다. 저절로 생기는 거다. 먹는 거다. 나를 살려준다는 거죠. 보면. 그 다음에 이것도 식상도 내가 살려주는 것이고, 내가 어떤 베풀어주는 것이고 하는 거니까 서로 상생지간이다 라는 얘기죠. 이거는 뭔가 인위적인 게 전혀 개입이 안 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이 상공의 날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따뜻한 자본주의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와 같다는 거죠. 보면은 무한 경쟁이다.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고 어떤 아름다운 걸로 이렇게 착각하기 쉬우나 좀 냉혹한 현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왜 부익부 빈익분이 되니까요. 무한 경쟁에서는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없을 수 있고,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개입이 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좀 따듬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또 수행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여기에 빠져버리면 너무 이렇게 자연적인 거에 의존하다 보면은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다 오케이, 예스 그냥 해버리다 보면 재산 뺏겨, 몸 뺏겨, 뭐 다 이렇게 그런 부작용들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이제 스승이라고 내는 어떤 그런 단체를 잘못 만나면 그런 폐가망신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 삼매의 부작용 게으름이고 통찰지의 부작용이 교활함이고 하는 것들이 있듯이 전부 다 장단점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자연적인 것도 우리가 좋지만 이것도 따듬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어떤 그 야생마와 같은 딸을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위에를 한번 보자는 거죠. 위에는 인위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극입니다. 상극, 화극, 금. 예, 금이죠. 이거는 지금 보면은 그 표면의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조절이 되어져 있어야 이런 사고라고 하는 것, 감각적이라고 하는 것, 표면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따듬어져서 어느 정도 외향적 주체로서 어떤 유지되고 지금 나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지금 저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는 척하고 자꾸 떠들지만 그 알량한 지식 하나 가지고 그러나 제가 뭘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거든요.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저 사람은 전문가야, 곡선도에서는 아주 전문가야, 이렇게 저를 잘 감췄기 때문에 어떤 만들어진 이미지란 얘기죠. 보면 그런 것처럼 이거는 어떤 자기 조절, 자기의 어떤 통제와 조절과 분별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것들이란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본주의와 반대로 사회주의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는 너무 시스템적으로 개입을 함으로써 자연적인 어떤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결여된 어떤 그런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곡선도가 인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곡선도뿐만 아니고 태권도, 태극권, 검도, 유도, 합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인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각 구청이나 시에서 주민센터에서 반값에 반의 반값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자연주의적인 어떤 그런 경쟁 체제로 그냥 어느 정도는 내버려 둬야 되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자연은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마치 그 장자의 응내한 편에 혼돈이라고 하는 남해양 북해양이 이렇게 혼돈이란 것을 구멍을 뚫어줌으로써 죽게 만들어 버리는 어떤 그런 거와 같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위로 너무 인위적인 거다. 아까처럼 제가 너무 포장을 잘해서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포장된 어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걸 너무 하게 되면 아까 이렇게 쌓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인위적인 것이 너무 많으면 이게 잠재의식의 응어리로서 쌓인다 하는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위적인 것도 어느 정도 희석을 시키려면 자연적인 것이 좀 개입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는 이 토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됐을 때 어떻게 되나 보시죠. 이제 화극금이었는데 화생토, 토생금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서로 상생지가 아닌 서로 어우러져서 따듬어지는 어떤 그런 희석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토가 이 밑으로 이제 작용이 되어졌을 때는 아까 목과 수는 서로 상생지간이었는데 너무 자연적이다 보니까 너무 안 된다. 그러면 토가 좀 개입이 되어 있어서 상극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연은 조금 아까 딸내미가 너무 야생마 같으니까 이게 사구금이 작동이 되어져서 좀 균형을 잡아주고, 또 이 위에 또 이렇게 사구금이 너무 우악스럽고 무지막지하면 이 생명력이 이 딸이
죽어버리니까 이 토가 또 개입이 돼서 조금 이게 풀어주고 이런 것처럼 이 토가 조절자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그럼 과연 뭐냐? 이건 보면은 정보가 들어오고 이렇게 여기 두 가지 그러니까 그 정보 내부 정보입니다. 이런 것이 감각으로 들어오고 직관으로 들어오고 하면은 이렇게 인식으로 머뭅니다. 여기가 토죠. 내향적 주체라고 하는 토. 이것이 아직 판단으로 나오기 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토라고 이렇게 자연적인 쪽에 인위적인 것이 작동이 되어지는 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실체 사고 정도 이 부분이 실체 사고라는 얘기죠. 이 감각과 직관이 이렇게 실체 사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인식에서는 있구나 없구나 실체 즉 색수 정도 있구나 없구나 하는 정도인데 여기에서 나와서 판단을 거쳐서 이렇게 수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감정적으로 가치 사고 정도가 발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좋다 싫다가 이제 이게 딱 판단이 되어지게 되면 좋은 것은 더 선호하려고 그러고 나쁜 것은 배척하려고 하고 하는 불만 그것이 이제 배척이 되어지거나 또는 이렇게 또 갖게 되거나 하면은 욕심이 더 지나치게 되어지고 그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만족이 되어질 수도 있고 이게 불만 사고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것이 이런 판단, 분별, 조절, 통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 인식에서부터 판단으로 나와서 감정으로 가서 사고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순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체 사고 정도, 있구나 없구나 하는 정도가 이 인식 정도고 인식이 드러나면 판단은 줄거든요. 그런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이제 자연에 개입이 되어지는 쉽게 말하면 사구금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일러서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알아차림. 그것이 이제 알아차림을 하기 위한 7가지 견지할 태도가 바램 없이 비판 없이 처음처럼 내려놓고 수용하며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거죠. 이거는 뭔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죠. 여기까지가 진인사 대천명 쉽게 말해 매사에 최선을 다하되 대천명 하늘의 명은 기다려야 되는 그 직전까지라는 거죠. 이것이 정기신통일. 그러니까 정성을 다 들이고 난 다음에 결과는 승복을 하는 그런 개념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이 이제 알아차림, 즉 인식, 인지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으로 아직 나오기 전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이제 토다, 내면적 토, 인식.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상화의 개념인데 이거는 진인사 대천명,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상화는 어떤 초월적 경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밀어낸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이 때가 되면 딱 그 조건이 맞아지면 이렇게 기다리다 바램 없이 비판 없이 조금씩 내려놓고 수용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다 보면 나오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자신이 인지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알고 모르는 것을 알아차리고 원하는 것에 주의를 두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 판단 즉 가운데 중 이게 토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통합되어진 그런 것. 이 딸과 사이가 이렇게 하나가 남녀가 만나서 합을 이루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구금이 작동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오토가 바로 이거란 얘기죠. 체화된 지성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능, 행동하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체지는 인지 정도, 체능은 판단 정도가 이렇게 서로 균형이 맞아지고 조화롭게 되어지면 이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상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선도에는 이미 이런 원리가 내재되어져 있는 것을 활용해서 국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처럼 척추 운동, 복부 운동, 모든 행공,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화, 목금의 어떤 감각과 사고, 감정, 직관의 어떤 그런 유형들이
이렇게 나는 어느 유형이고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그때그때 맞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 알아차림으로써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다린다. 7가지 견지할 태도를 견지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러한 체지 체능이 이렇게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상화적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위력이 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한번 시도를 해 보시면 이런 것이었구나 하면서 가장 가성비, 쉽게 노력을 적게 들이면서도 어떤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국선 명상 안에 이미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